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2%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종 듣는 말인데 이 잠재 성장률 정확히 어떤 표현입니까? 예, 우리 경제의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지금 바로 앵커님 말씀해 주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잠재는 영어로는 potential, 성장 가능성 이런데 보다 의미에 적확하게 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한다면 예.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체력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경제 현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나라 경제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부작용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 체력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네. 이 잠재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작년에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10년 이상 계속 감소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 계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보다도 성장 속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만에 하나 아주 인위적인 노력으로 정말 비상한 노력으로 성장률을 더 올리면요. 잠재 성장률보다도 실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면 예. 지금 그래픽 CG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2024년의 경우에 실제 성장률은 2.8%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근데 지금 잠재 성장률은 2.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 0.8%포인트가 뭐로 남느냐? 물가 폭등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폭등 없는 안전한 성장이 잠재 성장률인데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미래에 지속 가능 성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경제 신호들은 상당히 비교적 우량합니다. 그런데 중장기 전망으로 볼 수 있는 이 잠재 성장률이 감소한다. 이것은 우리 다 함께 머리를 좀 싸매고 연구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보자면요. 아직 한창 우리나라는 커야 할 때인데 지금 이미 세계 경제 1위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보다도 이 잠재 성장률이 낮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국가 간 경제 발전 속도나 사람의 그 신체가 커가는 속도가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린 네. 아기일수록 앞으로 더 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이제 성장이 정체되거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국 상태에서는 이 잠재 성장률은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70년대 10%에서 15%, 20%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 덩치가 커지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건데 지금 그래픽 CG에 보시면 우리보다도 경제 덩치가 훨씬 크고 자본주의 역사가 더 오래된 미국,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무려 15배가 더 많은 나라예요, 미국이. 네.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잠재 성장률이 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국을 역전해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은 아직 키가 더 커야 될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미 중년층, 고령층에 들어가 미국보다도 앞으로 키가 클 가능성이 더 적다. 이런 걸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이 대목을 방치하면요. 우리의 후손들, 미래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초 체력, 잠재 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주요국과 비교하면은 그 하락 속도가 어느 정도고 또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해요. 예,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부가 경제 정책을 당장에 잘못했다 이런 예. 거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네. 적고요. 자, 경제 성장은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산업 설비나 기계를 갖고 하는데 그 기계 사오는 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생산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노동력과 자본력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본 축적도는 상당히 비교적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애를 낳지 않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돈을
꾸려갈 노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산율 저하가 한국 경제에 큰 지금 어두운 그림이 되고 있다. 자,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컴퓨터 그래픽 CG를 보시면요. 한국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2.0입니다. 이것은 영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낮아요. 예. 특히 일본은 0.3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일본이 약 한 10수년 전부터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경제가 침체를 겪었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떨어져 왔기 때문이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지금 일본이나 독일, 영국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락세기 때문에 이게 역전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한 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재 성장률을 올리려면요. 우선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예. 근데 출산율 단기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같은 나라처럼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든지 고학력, 고기술자들의 이민을 받아들이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요. 산업의 구조 조정을 해서 사람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러니까 노동 집약에서 자본 집약 쪽으로의 산업 구조 조정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자도 늘어나지만 인공지능,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덜 쓰고도 GDP가 훨씬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애를 뭐 인위적으로 올해 내년에 다 많이 자판기처럼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예. 나으라 할 수는 없죠. 예,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더딘 산업구조 개편, 적은 인력으로 생산성을 더 높이는 그렇다면 결국은 고부가가치의 산업들 집중 육성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잠재 성장률 수치의 반전을 이뤄낼 해법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연일 격화되는 중인데 이 가운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영풍 MB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영풍과 영풍의 그 자회사인 고려아연의 오너들이 경영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비싼 돈 쳐줄 테니까 내한테 팔아라.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면 주식이 하나라도 더 많아지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자, 지금 영풍의 장신의 가문에서는 MBK라는 사모펀드하고 힘을 합쳐서 지난주에 주식을 공개 매수에 한 절반 정도 성공을 해서 주식 지분이 좀 올라갔어요. 네. 23일까지 이제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측에서 이 공개 매수 시한을 정해놨는데 영풍 쪽에서 이게 불법이다 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우리 상법 462조에 보면 회사에 여윳돈이 있으면 그 돈 범위 내에서 자사주를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풍 측에서는 고려아연 최윤범 씨 측이 여윳돈이 아니라 회사가 꼭 필요한 돈까지도 끌어내서 그거로 주식을 사면 회사가 망한다. 이것 좀 막아달라. 이랬는데 오늘 판결은 어느 한쪽에 특별히 편을 들어줬다기보다도 중립적인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풍 MBK 주장도 맞고 최윤범 씨 주장도 맞다. 그런데 현재 이 돈이 최윤범 씨 측, 그리고 고려아연이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자사주로 주식을 살려고 하는 이 행동이 상법 462조 규정에 어긋난다 아닌다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예고한 거니까 공개 매수는 일단 진행을 하라. 이렇게 판정이 났다. 예.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중립적인 판결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금 공개 매수가 일정대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그 분쟁에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이 분쟁에 대세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공개 매수를 한 MBK 측, 사모펀드 측에서는 자기 돈을 가지고 주식을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끌어오든. 그런데 이번에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그 돈은 고려아연의 내부 자금입니다. 그것을 흔히 정권시장에서는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이라 자사주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우리 상법 규정에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봤자 이거로
그러니까 MBK와 영풍의 공격적인 M&A를 막아낼 수 있는 의결권을 한 푼도 증가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왜 했나? 지난주에 있었던 그 MBK 측의 공개 매수할 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비싼 가격으로 공개 매수해 줄게 하고 얘기를 해놓음으로 따라서 지난주에 MBK의 공개 매수를 좀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MBK가 목표 물량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요, 공개 매수를 지나서 절대 과반수가 없는 상태에서 고려 아연청과 영풍 측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서로 이사를 많이 늘리려는, 그래서 경영권의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근데 둘 다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 키포인트는, 캐스팅 보트는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쥐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사주 매수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지금 MBK의 공개 매수는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자사주 매수가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지적들도 잇따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자사주 매수를 하겠다는 측이 최윤범 씨 쪽, 그러니까 현재 예. 고려 아연의 경영진 측인데요. 자사주 매수는 그 자체로도 어길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 대결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회사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그걸 소각하는 거니까 네. 장부상에 차변과 대변, 자산과 부채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 문제를 떠나서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가 줄어들고, 이게 고려 아연이 핵심 산업을 하는 굉장히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기업이거든요. 예. 그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서로가 그동안 78년 동안 동맹을 맺고 해왔던 회사인데 고려 아연이 지금 공중분해, 형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문의 비극이 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가 급격히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줄어든다. 그런 면에서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 누가 이기든 자사주로 엄청나게 주식을 샀다? 그것은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7월 이후에 3개월 만이에요. 상당히 빨리 공개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제품 발표 주기가 보통은 1년, 예. 빨라도 6개월입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매우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또 불과 3달 전에 내놨던 이 Z 폴드 폰의 스페셜 에디션을 내놨습니다. 자, 대단히 획기적입니다. 이번 이 Z 폴드의 스페셜의 핵심은 두께가 10.6.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내놨던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얇아진 겁니다. 예. 자, 두께도 얇아지고 또 무게도 얇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화면에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저희 용량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상당히 진일보한 건데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아마도 최근에 중국 화웨이가 2달 전에 두 번 접는, 그러니까 세 쪽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을 내놨거든요. 예. 폴더블 폰은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내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한 번 접습니다. 그러니까 두 쪽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화웨이는 두 번 접어서 세 쪽 만드는 걸 내놓으면서 완전히 이 폴더블 폰이 중국이 더 앞서간다는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예. 여기에 삼성전자가 아주 신속하게 아니다, 우리가 기술의 원조다를 보여주겠다 해서 상당한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훨씬 더 얇아진 폴더블 폰을 내놨는데요. 이 두께는 예. 화웨이보다 더 얇아졌어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중국에서는 샤오미라는 회사, 예. 여기서 9.3m까지 더 얇은 것을 내놨거든요. 예. 9.3mm. 그야말로 경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번뜩이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